이번에 공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2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불렀던 내용을 승계하는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것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침 자료에 국회 통과 법률안 내용 중에 3번을 보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공포 후에 2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2026년도에 시행돼서 전국 단위에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 상황을 반영해서 복지기관에서도 실천하셔야겠죠. 그런데 본회의는 통과했는데 실제로 공포가 되려면 행정부인 정부로 이송돼야 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공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은 정부에서 공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색이 안 돼서 국회 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운받은 내용입니다.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서 자세한 내용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유튜브 본문에 제가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공포되고 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언제든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고, 아니시면 다른 분들은 그냥 조금 시간 기다리셨다가 공포된 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제한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 영어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게 커뮤니티 케어인데 이름을 쓰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부터 이 용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기본적으로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무게중심을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쪽으로 방점을 바꾼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집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런데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그리고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뭘 지는 거예요? 책무를 진다고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가지고 국가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요즘 복지기관 평가도 국가는 지원하고 지자체는 그것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서울이 서울형 평가, 경기가 경기형 평가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국가정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뒤쪽으로 좀 더 설명드리고, 그래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지자체마다. 그러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랑 또 연결되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전담 조직도 설치 운영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기관 지정 등이 될 거라서,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전문 인력, 전문 기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전문 인력과 전문 기관이 양성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안을 한번 볼게요. 나중에 이제 공포되고 나면 이 안이라는 거 떨어지겠죠. 그래서 통합 지원을 하는데 지자체장이 뭘 제공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그 밖의 서비스까지를 포괄해서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 각각 분야들이 점점 전문 인력들과 전문 기관들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있는 곳들이 그렇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게나마 포괄적으로 역할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각각 떨어져 나가면서 전문성으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지기관의 정체성을 잡으셔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통합지원 대상자라고 하면은 노인, 장애인 등이라고 되어 있죠. 등까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포괄되고, 여기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포괄되어지는, 그리고 노숙인까지도 원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할 때는 있었으니까 그렇게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뭘 해야 되는가? 지원체계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불가피하게 시설을 유지하고 이용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인식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생활권 단위, 당사자가 사시는 집에서의 생활권 단위에서의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해야 되는 책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사회사업 정체성으로 일하는 곳으로서의 근거가 마련된 거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생활권 단위의 통합지원 생태계 돕고 나누는 그런 공생성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되고, 통합지원을 위한 이런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가능하면은 공공성의 비중을 높여라. 근데 꼭 민영이 한다고 공공성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민영과 대비되어지는 공영의 성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써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들은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는 좀 더 커다란 단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별로 해서 거기마다 이제 통합돌봄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하시는 것이 이제 법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이 없었거나 조금 비껴갔었던 복지기관들도 이제는 2년 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펼쳐질 확정된 미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조금 볼게요. 서비스의 내용들. 그럼 첫 번째, 보건의료는 뭘 하는 것인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 집으로 가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 재활 서비스, 의료 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그리고 약사가 이야기하는 복약지도, 그 외의 서비스까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내용들이고요. 이번에는 장기요양은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그 외의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일상생활 돌봄, 가사활동 지원, 이동지원, 보조기기 서비스, 필요할 때에는 통원해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언제요? 주간 또는 야간에. 이거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SOS 돌봄 서비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이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주거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그 외에 사회복지 서비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들이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책무들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근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합지원협의체, 여기에서 이제 계획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통합해서 운영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보치게 보시면 26조 시범사업으로 미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으로 내려가면은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설마 올해 공포가 되겠죠? 그러면 2026년도에 시행되는 건데, 다만 26조의 규정, 방금 읽어드렸던 시범사업,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범사업은 바로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시범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다, 앞으로 2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벌칙으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이 이제 공포돼가지고 이제 시행되는 상황으로 가면,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위쪽에 올라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 3번 지역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 이 부분은 서비스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사업 정체성으로 일하는 곳의 기관의 분들의 근거로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시고 집중하시는 쪽으로 정체성을 잡으시면 어떨까, 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두 가지 목적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 지역 주민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들이 이 3번으로 표시된 것 같고, 이거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사회사업 정체성으로 일하는 곳에서 좀 더 집중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시는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공부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